안녕하십니까. 축식주의자입니다. 우선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오늘 있었던 축구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사건이 있었죠. 바로 홍명보 울산 현대 감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내정되었다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이제 홍명보 감독이 사실상 확정되었다라는 수순으로 그렇게 후속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오늘 11시에 있었던 이임생 기술이사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홍명보 감독이 새로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 네.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참담함을 느낍니다. 이런 독자적인 행보, 제멋대로인 행보를 보여주는데도 이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다, 사실상 없다라는 게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더 큰 권력으로 그 목소리들을 듣지 않고 깔아뭉개고 뒤로 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자리를 유지해 나가고 계속해서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솔직히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도 이와 같은 일환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에 공식 브리핑이 있었죠. 이때 정몽규 회장이 나서는 게 아니라 이임생 기술이사가 나선 것도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임생 기술이사가 나서서 공식 브리핑의 방식을 통해 왜 홍명보 감독을 선임했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 선임하는 데 있어서 9가지 이유를 밝히셨더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KF의 철학인 게임 모델 연계성을 들었습니다. 철학? 중요하지요. 길 잃은 사람에게는 나침반과 같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철학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클린스만과 황선홍이 철학이 있었나요? 무슨 철학을 갖고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본인의 입맛에 맞게 끼워 넣은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KF의 철학 게임 모델 연계가 아니라 그냥 정몽규와 그 수뇌부의 철학인 것 같은데요? 이미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망가뜨리고 본인 멋대로 그렇게 하면서, 또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본인 멋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수많은 외국인 감독들과 얘기도 하고 계약 직전까지 간 사례들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홍명보를 선임한 게 그러면 뭡니까? 철학이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입니다. 네, 뭐 홍명보 감독이야 뭐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으로 유명하죠. 선수 시절 때는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으로서 팀을 이끌었고, 그리고 감독으로서도 라커룸에서의 동기부여 등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선수들을 관리하는 카리스마형 리더십으로 주목을 받은 감독이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K리그 우수 선수 발탁, 국내 선수 컨디션, 연령별 대표팀 경험 있음. 뭐 이런 점을 내세웠는데 지금 국가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는데도 K리그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원FC의 이승우 선수가 있죠. 이승우 선수의 올해의 활약은요, 그야말로 저는 거의 리그 베스트에 준하는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유럽설까지, 리턴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수원FC의 에이스이자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좋은 기량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 선수도 뽑히지 못하는 게 국대입니다. 네. 이승우랑 비슷한 포메이션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만 얘기를 해봐도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이강인, 홍현석, 그리고 또 뭐 배준호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그런 선수들이 풀이 넘쳐나서 실력이 뛰어남에도 뽑히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K리그 우수 선수 발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승우 선수를 거기 있는 선수들 중 하나를 제끼고 넣을 겁니까? 아니면은 좋은 선수가 있으면은 기존에 뭐 얼마나 뛰었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K리그 위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저는 의문부호가 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U23 대표팀 황선홍 감독이 나간 이후로 감독이 공백 상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독이 없이 정식 감독 없이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만약에 연령별 대표팀과의 연계를 얘기하고 싶으면 먼저 연령별 대표팀 중 하나인 U23 감독을 먼저 선임해 놓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 것도 없이 단순히 10여 년 전에 그 연령별 대표팀 경험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거는 좀 현재 사회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4번 외국인 감독 대비 설과 출중. 뭐 올림픽 동메달도 훌륭한 성과죠. 정말 대단한 성과인 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대한민국과 연관되었던 외국인 감독들 중에서 홍명보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둔 감독이 많습니다. 에르베 르나르 감독, 잠비아 대표팀과 코트디부아르 대표팀을 이끌고 두 번이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아프리카의 아시안컵이라고 보면 되는 그 대회에서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에놀 귀네슈 감독, 월드컵에서 튀르키예 대표팀을 이끌고 3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타사라이와 페네르바흐체 양강구도로 치러지는 슈페르 리그에서 베식타시라는 팀을 이끌고 두 번이나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을 원했던 감독들의 커리어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감독 대비 성과 출중?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표팀 레벨 지도 경험 중요. 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올림픽 대표팀을 이끌어보고 성과를 냈기 때문에 뭐 그래요. 좋습니다. 이 부분은 뭐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는 거는 여섯 번째였습니다. 대표팀의 실패도 경험. 지금 대표팀이 실패를 경험해야 됩니까? 이미 실패는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전력을 가지고도 그 해외에서 좋은 기량을 펼치던 그 선수들을 데리고도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하지 못한 것도 크지만 올림픽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파리올림픽이죠. 근데 거기에 남자 축구, 대한민국 남자 축구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 치욕을 안겨준 상황에서 뭐 실패요? 명심하세요. 월드컵을 실패하면요, 이전의 실패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닐 만큼 한국 축구는 더 처절하게 몰락할 거고 멸망할 겁니다. 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평소에는 축구를 안 봐도 월드컵 때는 축구를 보겠다라는 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월드컵은 정말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끄는 국제대회이고 축구대회인데요. 거기를 가지 못한다? 저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너무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더 이상의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이 밖에도 꺼내기 싫을 만큼 정말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공적으로 3차 예선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감독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패의 경우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제정신인가? 지금 대한민국 축구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화가 나더군요. 일곱 번째, 다른 외국인 감독은 철학 입히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철학 입히는데 시간 필요한 건 맞습니다. 원래 어떤 감독이 오든 철학을 입히고 전술을 입히고 그렇게 적응해 나가는 데는 꽤 긴 시간이 걸립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그 정도로 길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철학 입히는데 시간이 필요한 그런 걸 따졌으면은 차라리 그냥 벤투랑 재계약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벤투 감독도 4년 재계약에 긍정적이었다는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에는 내치고 다른 감독으로 선임한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리고 이거는 철학 입히는데 시간 필요한 거는 외국인 감독뿐만 아니라 내국인 감독, 국내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뭐 외국인 감독만 이런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체류 시간 확보 확신할 수 없다. 아마 클린스만의 가장 큰 비판거리들 중 하나도 외유 논란, 국내 체류를 거의 안 하는 그런 논란에 의식하고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해외로 놀러 다니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성적이 좋고 팀을 잘 이끌면요.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네. 그러려니 하고 넘겨요. 하지만 클린스만이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클린스만이 감독 선임될 때쯤에 국내에서 체류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고 제멋대로의 행보를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가장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실리나 성적은 챙겼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물론 중간에 연승 행진을 했던 적도 있지만 경기력이요? 솔직히 너무 불안했습니다. 초반에 몇 경기 동안 승리하지 못해서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아시안컵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과를 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그 아시안컵 우승을 그 좋은 멤버로도 거두지 못하는 실패를 맛봤는데 그래서 욕을 하는 겁니다. 잘하면 욕 안 해요. 체류 시간이 뭐 얼마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이거는 좀 약간 본질을 호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 가관은 아홉 번째였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지지해달라. 와, 마음에 안 들어도 지지해달라. 저는 이게 어떻게 읽혀졌냐면 우리 홍명보 뽑을 건데 니네들이 뭐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딱 이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홍명보 감독을 이미 진작에 내정해 놓고 주말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발표한 뒤에 브리핑하는 날짜도 월요일 오전 11시 많은 분들이 일하러 가실 때 바쁘실 때 그럴 때를 노려가지고 그렇게 한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마음에 안 들어도 지지해달라? 그냥 이건 사실상 강요 아닙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다 따지고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변명일색인 그런 이유들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했던 발언들 중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열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독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미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미팅을 하게 되면 루머가 퍼지는 게 두려웠다. 라고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솔직히 말할까요? 외국인 감독들하고 협상하거나 그럴 때는 뭐가 되게 많이 나오던데요? 조금만 뒤져봐도 뭐가 되게 많이 나오고 뭐 협상이 어느 정도로 진행됐다 아니면 뭐가 1순위다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 잘만 나오던데요. 그런데 지금 홍명보 국내 감독 같은 경우는 비밀리에 이렇게 됐다가 갑작스럽게 어제 그렇게 통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면은 욕을 뭐 미팅을 하게 되는 거랑은 상관없이 욕을 먹어요. 루머는 무조건 퍼지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정권으로 선임했다라는 발언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발언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이 두 분이 욕바지 역할을 하는구나. 정몽규랑 그 수뇌부로 날아드는 욕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기술이사를 전면에 내세운 거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3차 예선이라서 그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홍명보 감독과 이임생 감독은요. 아니 이임생 기술이사는요. 정말 어마무지한 욕에 시달릴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또 정몽규와 그 수뇌부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숨어 있겠죠.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나서서 얘기하는 거라고는 퍼거슨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기싸움밖에 안 하고 있고 정말 리더로서의 자격이 빵점인 사람이 권세를 누리고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과정이 너무 혐오스럽습니다. 혐오스러워요, 정말.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홍명보 감독한테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요, 홍명보 감독이 직접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홍명보 감독을 마주치면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2022년이 끝나고 이제 23년 이전에 아마노 준이라고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 울산 현대로 임대 온 아마노 준 선수가 있었는데 그 아마노 준 선수가 돌연 갑자기 전북 현대 그것도 울산 현대 라이벌 팀으로 이적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두고 울산 홍명보 감독이 아마노 준 당시 선수한테 최악의 일본인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셨는데요. 지금 행보를 보면 그렇게 비난할 자격은 없으십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마노 준보다 더 최악의 사례라고도 볼 수 있어요. 팬들한테 나는 울산 현대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라. 그렇게 말하셨던 분이 누굽니까? 홍명보 감독 아니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심시키려고 했던 분이 왜 돌연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왜 이제 와서야 감독직을 수락하신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울산 현대 상황이요. 냉정히 말하면 힘듭니다. 지금 김천 상무랑 포항 스틸러스랑 살얼음판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진요. 부상 심각합니다. 김영권 선수랑 황석호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서 임종원 선수랑 김기희 선수가 나서고 있고 김기희 선수는 PK를 연속해서 내주는 등 안 좋은 수비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06년생인 강민우 선수가 콜업이 돼서 센터백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팀의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그 제가 찾아봤거든요. 혹시나 해서. 근데 시즌 중반에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명분으로 이렇게 감독을 채가는 경우는요. 역사상 전무했습니다. 그 예전에 논란이 되었던 최강희 감독도 시즌 전에나 채갔지 시즌 중반에 이렇게 감독을 채가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이게 유일한 사례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K리그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K리그 팬들 그리고 특히 울산 현대 팬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까? 전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 축구협회 위 수뇌부들도 마음에 안 들지만 홍명보 감독도 그렇게 비판하고 안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락하는 것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네. 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는데요. 급작스럽게 영상을 만드느라 좀 약간 정제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참담합니다. 정말 체계적인 절차를 가지고 감독 선임 프로세스를 해도 팀이 잘 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본인 입맛에 맞게 그것도 기습적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식으로 해놓고 혼란만 일으키고 하면은 뭐가 남습니까? 뭐가 좋아요? 그리고 그런 짓거리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것도 현실이고 뭐 보이콧? 보이콧은 뭐 소용없다라는 게 이미 드러났잖아요. 여전히 만원간 중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아 정말 계란으로 바위 깨기급이 아닌가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커뮤니티 글에도 비판글을 올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말로만 이렇게 불평을 씨부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록 제가 미약한 수준의 유튜버라고는 하지만 이렇게라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알리고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넘어가지 않았다. 나는 당당하게 얘기했다. 라는 거를 밝히고 싶어서입니다. 네. 많이 어지럽고 착잡합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늘과 같이 영상을 올리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글을 쓰고 그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 네.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찌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챙겨 드시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